일단 좁은 집 넓게 보이려면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면 발코니 같은데 그냥 물건들이 막 거덕거덕 막 쌓여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죠. 노답 삼형제, 이거 너무 고집하시다가는 불편함을 또 감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코치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30평대 아파트 인테리어 한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같은 아파트더라도 더 넓게 보이는 인테리어 꿀팁이 있을까요? 있죠, 당연히. 일단 좁은 집 넓게 보이려면 확장 공사를 무조건 해야 돼요. 확장 공사 아직도 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온병 기본 원리 제가 많이 얘기하는 거 요것만 잘 지켜가지고 공사를 한다면 그 두려움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확장 공사만 잘 해놔도 넓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30평대 아파트를 풀 확장하게 되면 대체 몇 평이나 늘어날까요? 완전 풀 확장하면 거실은 2.5평, 그리고 안방 맞은편방, 주방 발코니, 그리고 입구방까지 발코니 다 확장하게 되면 거의 3평이 늘어나니까 약 5.5평 정도가 늘어납니다. 분양 면적이 30평대 아파트가 전용 면적 30평이 넘는 그런 아파트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좁은 집이 완전히 넓은 집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와 있는 이곳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도봉구 북한산 아이파크 30평대 아파트인데요. 오늘 이 아파트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이 좁은 현관을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 전실 공간을 확장을 한 거예요. 이쪽이 원래 이제 신발장이 있던 자리였는데, 요거는 이제 저 반대편 주방에 있는 이제 비트 벽이었고요. 공간의 확장을 할 때는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이런 벽면도 신발장이라든가 이런 수납장이랑 같은 디자인으로 톤업을 이렇게 맞추는 것도 디자인적으로 공간을 좀 넓게 보이는 그런 방법 중에 또 하나죠. 신발장에 신발 수납하기도 모자랄 것 같은데 왜 그 공간을 비워뒀어요? 수납을 완전히 그냥 꽉꽉 채운다고 또 다 되는 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여기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신생아가 있는데 우리 아기 유모차라든가 뭐 싱싱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 현관에 두고 싶어 하셨거든요. 보통 우리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관에 팬트리 공간들이 보통 요즘은 있잖아요. 근데 예전 구축 아파트들은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 잡다구니한 이런 용품들을 놓을 곳이 없어요. 신발장이라는 게 이 신발만 놓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애기 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밖에다가 놓게 되면 옆집하고 서로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신발장으로 완전히 꽉 채우는 그런 디자인보다 이렇게 일부를 또 이렇게 비우고 조명이라든가 디자인적인 이런 포인트를 같이 또 가미를 하면 훨씬 더 넓어 보이고 좋은 그런 현관들이 만들어져요. 좁은 거실 그런 공간을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설계를 할 때 각자 그 물건들이 들어갈 위치를 적절하게 수납 계획을 완전히 세워줘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면 발코니 같은데 그냥 물건들이 막 거덕거덕 막 쌓여 들어가는 거죠. 인테리어 전문가가 보기에 각 물건들의 어떤 베스트 위치나 수납장 같은 게 있을까요? 가전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뭐 요즘 커피 머신 같은 것 어디다 두죠? 지금 이 확장 공간은 여기 이용해 가지고 여기 홈바장을 크게 이렇게 뒀잖아요. 그리고 여기 콘센트도 배치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커피 머신이라든가 와인 관련된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것도 놓을 수도 있고요. 특히 여기 우리 클라이언트는 신생아가 있는데 신생아 용품들 요즘 엄청 많아요. 육아존이 좀 필요하거든. 맘마존 요거 들어갈 것들 우리 젖병소독기라든가 이런 것들 여기다가 쫙 놓을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 요즘 로봇 청소기 물걸레 자동으로 막 쫙쫙 청소되는 거 있죠. 여기 보시면은 로봇 청소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미리 계획을 했어요. 여기에 보시면 전선캡도 이렇게 지금 안에 있죠. 이렇게 싱크볼이 있는 쪽에다가 로봇 청소기 자동 그 청소되는 거에다가 딱 배치를 해 놓으면 이 급수라든가 배수 시설을 바로 여기다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 설계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타일러, 이렇게 안방 앞에 콘솔 부위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이용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가 스타일러 배치를 해놓고 무선 핸디 청소기 또 하나씩은 또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배치를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기 공사 같은 거 이런 계획을 미리 해놓기만 하면 요 위치가 딱 자기 자리에 딱 잡히는 거죠. 이 배치 계획, 자기 위치는 정말로 중요해요.
그럼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하면 집이 좀 더 좁아 보인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좁은 집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톤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톤 앤 매너라고 얘기하죠. 여기 예를 좀 들자면 여기 이 바닥재와 그리고 이 벽면의 마감 컬러, 이런 회벽 벽지하고 바닥재와 이 필름의 컬러 톤업이 같이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이런 것들 같은 톤을 맞춰 놓으면 여러 가지 포인트 컬러를 막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집을 넓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디자인적으로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죠. 노답 삼형제, 여기 보시면 천정에 뭐가 없죠. 몰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배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닥에 걸레바지가 없어요. 여기 문에도 여기 보면은 문선 돌출된 게 없어요. 시각적으로 뭔가 거슬리는 거, 이거를 완전히 제거를 해주면 디자인적으로 훨씬 더 넓어 보이는 그런 공간감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무조건 확장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아직도 댓글 여론들이나 뭐 보면은 뭐 그거는 서비스 면적이기 때문에 확장하라고 만든 게 아니다, 하면 안 된다, 막 피눈물 흘린다, 이런 말들 많은데 아, 그래요? 정말 확장해도 아무 문제 없을까요? 저도 확장이 막 두려워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댓글 사실 많이 봤거든요, 사실은. 근데 좀 잘못된 거죠. 발코니 자체가 서비스 면적은 맞아요. 하지만 이제 합법화되어 있는 게 이 신고를 통해 가지고 이 공사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거, 요거 일단 참고를 좀 하셔야 되고요. 뭐 확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막 내력벽 이런 거 다 부수고 이러면 안 되고요. 여기도 보시면 좀 아쉽지만 요 벽체는 안쪽에 내력 벽체가 있어 가지고 철거를 못한 벽체예요. 다만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사항이 하나 있긴 합니다. 다른 데보다 이 발코니를 확장해서 훨씬 더 넓은 공간을 만들었어요. 여기 거의 2.5평에 가까운 이 공간이 더 넓어졌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예전에 2000년도 그 초중반에 어떤 법이 있었냐면 발코니에 화단이 있는 경우에 이 광폭 발코니 설계가 가능했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지어진 아파트거든요. 이런 아파트는 뭐 도둑이 이 확장을 통해서 엄청난 공간이 넓어지는 거죠. 여기가 자그마치 5.5평이 늘어났어요. 이 정도면 25평 전용 면적이 30평이 넘는 그런 공간으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5평 넘는 공간이 더 생긴다면 이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예요? 엄청난 가치 상승이 있는 거예요, 실제 공사비에 비해서. 이런데 확장을 안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좁은 주방을 넓게 보이는 팁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주방에서 요즘 제일 중요한 건 가전이에요. 이 가전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가전을 사용하느냐, 이게 이 주방을 결정하는데 제일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여기가 큰 냉장고 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이게 만들어져 있었고요. 원래는 이게 기역자 주방이었거든요. 지금 이 냉장고 보시면 딱 핏이 맞는 이런 냉장고를 2대 양쪽으로 배치를 하고, 원래는 저 냉장고 자리까지 조금 더 큰 창문이었는데 창문을 살짝 줄이고 요 가운데 홈바장을 하나 만들고 정수기라든가 또 소형 가전 같이 배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죠. 이쪽 안쪽에 아까 얘기했던 로봇 청소기 함을 이렇게 수납을 만들고 나서도 여기서 이만큼 넓은 이 하부 수납장이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방은 훨씬 더 넓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수납은 거의 예전에 비하면 한 2배 가까이 늘지 않았나 싶어요. 넓게 좀 만들기 위해서는 뭐 냉장고라든지 이런 가전을 좀 바꾸는 것을 좀 강력하게 추천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가전은 무조건 바꿔야 돼요. 기존에 뚱뚱이 냉장고, 뚱냉장고 이거 너무 고집하시다가는 지금 이거 아까운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15년 앞으로 살 날 동안 그거 안고 살아가는 그 불편함을 또 감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 가지고도 절대로 부족하지 않아요. 여기 일반 냉장고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에 또 냉동고 전체 들어가죠? 요걸로 부족하시다고요? 그러면 또 방법이 있죠. 이 안쪽에 들어오시면 여기가 원래 주방 발코니였어요. 근데 이게 주방 발코니를 절반만 딱 확장을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 짜잔, 안쪽으로 이렇게 빌트인 또 김치 냉장고가 딱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빌트인 냉장고 옆에 또 소형 가전 놓을 수 있는 거 또 있잖아요. 밥솥,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 또 놔야 되기 때문에 그거 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콘센트라든가 이런 것까지 딱 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미리 그 자리들을 다 설계를 딱 해놓은 거예요. 안방도 좁아 보이지 않게 인테리어하는 방법이 있나요? 보통 안방에서 연결되어 있는 파우더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공간 여기 문이 보통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요 문이나 중간에 있는 벽을 철거가 가능하다면 철거를 하고 이 붙박이장을 이쪽 파우더룸 안쪽까지 화장실 앞에까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짜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간감이 주는 이 깊이감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도 조금 더 넓게 크게 보이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붙박이장을 짤 때에는 내부 구성을 잘 해야 되는데 긴 옷이라든가 바지라든가 개켜서 넣는 옷 뭐 이런 것들을 어디다 어떻게 넣을지를 잘 고민을 해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렇게 바지를 걸어 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인출할 수 있게끔 이런 액세서리도 있고요. 또 별도로 액세서리 장을 또 하나 이렇게 서랍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 봤습니다. 안방 화장실도 같이 한번 봐야 될 게 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안방부터 이 욕실까지 이 톤업이 같이 쫙 맞춰져 있어요. 이렇게 컬러를 같이 맞추는 것만으로도 이 공간감이 좀 더 깊어지고 또 디자인적으로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뭐 젠다이 선반이라든가 이 파티션 뒤쪽에 보면 또 타일로 만들어 놓은 이런 선반들이 있는데 이런 선반들을 별도로 부착물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공간을 죽이지 말고 이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하면은 또 이 넓어 보이는 또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공용 욕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안방 욕실처럼 거실과 같은 톤업으로 이렇게 컬러 톤을 같이 맞춰 놓았기 때문에 훨씬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욕실의 타일 사이즈를 600에 1200 뭐 또는 박판 타일 이렇게 크게 가면 갈수록 더 공간적으로 또 넓어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사실 600에 600이나 600에 1200이 가격적인 차이, 시공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무조건 600에 1200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600에 600각 정도 타일에 이렇게 매직 컬러라든가 이런 것만 잘 맞춰주고 톤업만 좀 맞춰주면 이 공간감이라든가 시각적인 그런 디자인적인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좁은 집 넓게 보이는 인테리어 여러 가지 꿀팁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우리 얘기했던 현관이라든가 거실이나 주방, 발코니처럼 이 물리적인 공간을 적극적으로 넓혀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좁은 집이 훨씬 더 넓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뭐 디자인적인 톤업이라든가 이런 인테리어 구성 요소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그 공간을 적극적으로 넓혀서 활용하십시오. 그게 좁은 집을 넓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렌지블럭 이코치였습니다.